혹은 나도 프리랜서가 돼야지라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쉽게 결정할 것들이 아니라 왜 내 영역에서 지금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프리랜서인지 아닌지 또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의외의 많은 디테일들을 많이 챙겨야지만 프리랜서로서 되게 롱런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단순히 어디에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혼자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근로 환경도 구축을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제 깨닫는 중인 거예요. 쉽게 빨리 바뀌진 않을 텐데 점차 아마 바뀌어 나갈 거고.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네트워크의 정재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프리랜서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많이 헷갈려들 해요. 아무도 사실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내 친구가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너 좋겠다. 약간 이 정도가 끝인 거고, 내 친구가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야 너 그러면은 보험 못 들겠다. 이 정도가 끝일 수도 있고, 내 친구가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야 너 그러면은 돈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데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단어는 사실은 꽤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은 선배들로부터 뭐 직장에서부터 뭐 많이 들었을 텐데, 과연 프리랜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되게 불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불분명하긴 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미 심지어 많이 하고 있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조차도 프리랜서를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되게 다양하고 모든 전 영역에 걸쳐서 있고, 이게 사실은 어떠한 직종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는 방식이라서 꼭 뭐 회사원이면서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계시고, 풀타임으로 프리랜서를 뭐 여러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바를 하면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정답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도 프리랜서이구나, 혹은 나도 프리랜서가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나도 프리랜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프리랜서는 일단 되게 딱딱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보는 거예요. 이거 답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 이제 이거를 뭐 학습이나 뭐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른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이제 프로젝트별 계약이나 아니면 기간별 계약을 통해서 성과를 받아서 그걸로 밥벌이를 먹고 사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프리랜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 나는 밥벌이는 내 직장으로 하는데 프리랜서는 그냥 하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프리랜서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는 이제 일의 방식을 택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프리랜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풀타임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 뭐 회사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도 해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딱 종잡아서 난 지금부터 프리랜서가 되겠어라고 크게 마음을 먹지 않아도,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뭐 내가 디자이너예요, 회사에서. 근데 친구가 나한테 로고 일을 부탁했어요. 왜냐면 내가 프리랜서 뭐 디자인 할 줄 아는 걸 아니까. 그러면 그래도 얼마 줄 건데 해서 한 뭐 10만 원 정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구두 계약이라고 하죠. 혹은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요즘 제대로 계약서 쓰는 사람 잘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언제까지 해줄 건데, 그러면서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해줄게. 그럼 그때부터 그분은 프리랜서가 된 겁니다. 이제 왜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밥벌이까지는 아니겠지만 10만 원이면 밥을 먹을 수 있죠. 어쨌든 그 정도의 일을 해서 보상을 받아서 내가 이걸로 이제 이제 회사에 어디 속하지 않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고,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프리랜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프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부터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 다음에 누가 프리랜서일까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예시들을 좀 많이 드렸어요. 이 뒤에도 계속 예시를 드릴 건데 예시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이제 스펙트럼이 아까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총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무 넓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식의 일을 하는 방식들을 다 그냥 프리랜서라고 보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이해를 시키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 무슨 대단한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어마어마한 학자도 아니고 저도 경험적으로서 혹은 다양한 자료들이나 공부를 하고 혹은 다양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선구적으로 이제 관련된 조사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의 그런 다양한 곳들을 접하고 나서 저도 사실은 결론을 내리는 것들이니까요. 제가 뭐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많은 내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프리랜서가 되려고 할까? 어디서 좋은 거 듣고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이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취직을 하지 않고 왜 굳이 어디 회사에 속하지 않고 왜 굳이 4대 보험도 안 되는데 내가 프리랜서를 되려고 할까? 왜 더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 요거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은 지금은 오늘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것 같아요. 프리랜서들은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몇 시까지 자든 뭐라 안 하고 내가 몇 시에 자든 뭐라 안 하고 출근 도장을 찍든 안 찍든 뭐라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정도의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의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랑 나이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거 보니까 한 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거 약간 그 뭐지 약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돈 많이 못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뭔가 불안정한 거 아닌가?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하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 노동 인구라고 하면은 회사원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전체 노동 인구의 40%가 지금 프리랜서예요. 이미. 그리고 조만간 과반수가 넘어요. 과반수가 넘는다는 뜻은 전체 노동 인구의 50% 넘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붙잡고 10명 붙잡고 둘 중에 하나는 프리랜서라는 뜻이에요. 영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제가 기억하는 통계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이미 20%에서 25%, 30% 정도까지가 프리랜서가 되고 있어요. 이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규정 자체가 되게 광범위하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풀타임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해서 돈을 번 경험이 있거나 혹은 내 전체 수입의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일정 부분이 프리랜서 수입이면은 그것도 프리랜서로 이제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내가 굳이 풀타임으로 프리랜서를 안 해도 나도 프리랜서이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내 주위에도 생각해 보면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거를 그냥 일 하나 해주는 거네 뭐 알바 해주는 거네 이렇게 쉽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냥 그거 자체가 일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의가 내려지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프리랜서 되고 싶어. 왜냐면은 회사에서 일할 때는 좀 뭐 좀 짜증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지만 회사 끝나고 내가 내 기술로 프리랜서 일을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 내 경력과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돈도 받아.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내가 오로지 내 스스로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면서 밥벌이를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워크라이프 밸런스 얘기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고 어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아까 전에 좀 전에 얘기했었던 미국과 이제 유럽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프리랜서가 미국에는 10명 중에 2명이 이제 프리랜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만 놓고 보자면은 그러면은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물론 다양한 노동과 관련된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반이 프리랜서니까 이 프리랜서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뭐 정책이라든지 보호막이라든지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니까 2명 중에 1명인데 삼성 다니냐 프리랜서냐 LG 다니냐 프리랜서냐 둘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그래 알았어 미국은 프리랜서 많대 유럽도 많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랑 그 노동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일자리 지금 되게 많잖아요. 다들 아시죠? 취업 되게 잘 돼요. 제 친구들도 요즘에 얼마 전에 일본 가서 취업했는데 일본이 취업이 진짜 잘 되고 일자리도 진짜 많은데 프리랜서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일본은 전체 노동인구 6분의 1 정도가 프리랜서예요. 한 300만 명, 1,300만 명 거의 뭐 서울 인구만큼이 이제 프리랜서인 건데 왜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죽어도 야 서양에서 프리랜서가 많아지든 뭐가 지든 우리 동양에서는 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9 to 5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이미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프리랜서가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물어봤대요. 왜 그 실질적으로 조사가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네이버에도 있어요. 네이버도 찾아보면 나오는데 한국어 기사예요. 네. 근데 보면은 내가 일을 하고 싶은 만큼만 할 수 있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왜 일본에 막 그런 뭐 니트족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면서 그런 것들이랑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랜서가 되려면은 넘어야 되는 장벽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왜냐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내가 프리랜서가 된다고 한다. 프리랜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아까 전에 말했던 기본적인 인식부터 단순히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많고 아니면 조금만 나이 많은 선배들한테는 물어봐도 되게 약간 그거 왜 돼? 약간 너 취직 잘 안 돼서 지금 힘들구나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되려고 하면은 사실 딴 것도 장벽들이 진짜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인식이에요. 왜냐면 근데 그리고 그 인식을 넘을 수 있는 내가 이 프리랜서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내가 원하는 갖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어.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인정을 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백수로 여기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설득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용기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나 프리랜서 해야지. 약간 이거는 아닌 거. 차라리 그러면은 알바를 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나아요.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단순히 나가서 나 일 하나 주세요. 저랑 일할래요? 내가 이거 해줄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밥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프리랜서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사업자 등록을 하냐?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국민 취급도 못 받는데 프리랜서들은 세금을 못 내거든요. 프리랜서들은 프리랜서 세금이란 게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를 세는 방법이 프리랜서의 세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으로 프리랜서를 대충 대략적으로 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도 없어요. 기타 소득세 3.3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기타 소득세 3.3은 프리랜서 세금이 아닌 거예요. 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의 이제 기타 말 그대로 기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고 뭔가 세금을 내면은 거기에서 주는 이제 그런 혜택들이나 보호막 안정망들 있잖아요. 이걸 느끼려면은 내가 사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그냥 백수인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저 프리랜서예요 해봤자 나는 백수인 거야.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니거든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랜서 되려면 사업자 신고해야 돼. 그러면 그럼 네가 사업을 하는 거지 프리랜서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네. 외국에서는 프리랜서들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도 소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어떤 회사 이름 안에 내 개인 나 한 명밖에 없지만
근데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나 혼자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프리랜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랜서가 되려면 다시 어떤 소속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나 혼자만 안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하나의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사실은 좀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법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바뀌어야지 맞거든요. 저는 그 바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당장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프리랜서가 된다고 하면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고도 살 수는 있어요.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특히나 제가 이제 여기 제 몸에 타투가 몇 개 있어요. 되게 예뻐요. 제 타투를 해주신 분이 진짜 유명해요. 엄청 유명하고 되게 곱상하고 되게 친절하고 되게 진짜 뭐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죽일 것 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엄청 잘생기고 다 좋고 너무 좋은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요. 거의 한 연 5, 6억 이렇게 벌어요. 근데 세금을 안 내요. 사업자 신고도 못 해. 사업자 신고를 어떻게 해? 나 타투이스트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직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네. 왜냐면 그래 나 프리랜서 하겠다니까. 나 프리랜서 한 테니까 나 사업자 신고할 수 있게 나 세금 좀 냈겠다. 너 돈 진짜 많이 벌어 라고 하는데 그걸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 신고 안 해도 되거든요. 신고 안 해도 내가 타투이스트면은 내 타투이스트 이 일을 하면서 얻어들인 소득에 대한 프리랜서 세금을 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그 이제 법 체계 속에서는 제 그 아는 형 타투이스트는 백수인 거예요. 아무리 팔로워가 몇십만 명이 돼도 외국에서 되게 추앙받고 뭐 출장을 다녀도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백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기술이 이걸로 프리랜서를 하려면은 디자이너다, 개발자다, 목수다, 또 뭐 있냐, 뭐 기타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가 다 이름을 못 대는 이유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용기와 그다음에 내가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파악하는 거, 혹은 안 하고도 난 잘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랑 같이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가 한 여름쯤에 성수동에서 되게 크게 프리랜서와 세금에 대한 약간 포럼 강의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카우앤독이라는 공간에서 했는데 세무사분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한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자 신고 다 하셨나요? 이게 처음부터 하신 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 당연하게 거기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경력이 꽤 계신 분들이니까 다 했더라고요. 다 하고, 그래서 오늘 왜 오셨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업자 신고와 관련된 세금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대요, 다들. 그러니까 사업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리랜서에 대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끔 궁금한 거는 이거를 그냥 프리랜서로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쳐도 될지, 아니면 세금을 꼭 내야 되는데 사업자 밑으로 넣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만 궁금해 하시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뭔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업자 이거 약간 세금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모호함이 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분이 야 너 오늘 거기 가면 꼭 그 얘기 꼭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은 이제 프리랜서가 처음 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이미 프리랜서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동등한 입장에서 너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삼성 다니는 친구보다 내가 돈을 훨씬 많이 버는데 난 건강보험 가입도 안 되고, 난 뭐 지역 가입자는 되지만 어쨌든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대출도 못 받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미리 많이 잘 하고, 물론 프리랜서가 되는 거에 대한 장점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프리랜서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아는 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과연 밖에 나가서 일을 잘 따올 수 있을지, 나를 어떻게 잘 홍보하면은 나한테 일이 많이 들어올지, 내가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이제 회사에서 정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정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될지. 어떤 바보 같은 프리랜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9 to 5라고 하고 야근이라도 하지. 제 친구 한 명은 돈을 지금 긁어모으는 기계가 있는데 쉬는 날이 없어요, 걔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프고 무너져 가는데 쉬는 날이, 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잘하는 건 좋죠.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아마 곧 다 그만두고 병원에 곧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너무 잘 벌거든요. 근데 프리랜서예요. 되게 유명해요. 나이도 얼마 안 많아요. 저보다 동생인데.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프리랜서가 되려면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제가 아는 되게 행복한 성공적인 프리랜서는 회사원들보다도 더 일정한 스케줄을 갖고 있어요. 아침에는 9시쯤 일어나서 한 10시쯤까지 아침을 대충 먹고 빈속에 운동을 가가지고 수영을 하고 1시간 반 동안 수영을 하고 1시간 반이나요? 1시간 반 동안 수영을 하고 들어와서 점심을 먹고 한 1시 정도부터 업무 관련된 메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과가 되게 정확해요. 프리랜서인데. 그리고 일이 다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일이 다양한데도 내 일과를 내가 스스로 잘 정리하고 설계하고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그냥 어벙벙 해가지고 누가 너 프리랜서 일 줄게 해가지고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프리랜서가 되려고 하면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일을 잘하나, 내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보다도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프리랜서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단순히 뭐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다니면서 프리랜서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준비를 알아야 되는 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 내 소득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싫으시면은 사실은 왜냐면은 프리랜서가 돼서 나 프리랜서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본인이 됐으면서 아니면은 본인이 그걸로 잘을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일을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너무 죽을 맛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시랑 이제 서울시에서 프리랜서 실태 조사를 올해 초에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삶의 불만족도와 이제 급여의 낮음과 뭐 이런 것들로 되게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 프리랜서라고 하는 일의 방식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조금 결정권을 많이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문제 제기가 팍 돼가지고 저도 약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저는 제가 이 단체를 만든 이유는 뭔가 프리랜서들을 모아서 야 맞서 싸우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막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리랜서들은 기본적으로 어디 속하지 않고 행복하게 알아서 잘 살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법을 바꾸는 일이라든지 이런 이제 전체적인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 혼자 프리랜서라고 해서 저 정재석 프리랜서인데요. 서울시에 가가지고 혹은 뭐 어디 뭐 법원 앞에 가서 이런 거 바꿔주세요 하면은 못 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제가 활동을 해서 정부들이나 이런 단체들이나 같이 얘기를 하려고 만든 거지 프리랜서라고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디 속하기도 싫어하고 협회 만들면 아무도 안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되려면 프리랜서가 되기 위한 조건들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이걸로 해서 얼마만큼 벌 수 있어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아닌 거죠. 네. 어쩌보니까 두 개 다 같이 얘기를 했네요. 이 다음이 뭐지? 그치. 프리랜서를 롱런하기. 그래서 프리랜서를 롱런하기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프리랜서이면서 프리랜서 일을 잘 하다가 그만두고 회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프리랜서로 잠깐 또 다시 나와서 일을 해도 되고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는 꼭 내가 누군가한테 증명을 해야 되는 일의 직종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한테 합당한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내가 이것저것 상황들을 다 잘 알고 그걸로 수입을 버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사실은 그 외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제 내수 주위에 세팅을 해놓고 잘 살 수 있으면은 프리랜서로서 롱런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프리랜서로서는 나는 평생 프리랜서가 될 거야. 프리랜서를 먹고 살 거야라는 마음가짐은 없어도 되는 거고.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잘해서 유명해져가지고 어디 스카우트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 제가 아는 어떤 되게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한 분이 계시거든요. 44살인가 그러세요. 되게 유명해요. 또 젊어 보이는데 말하시면 아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셨어요. 강연도 되게 많이 하시고 평론도 되게 많이 하시고 글도 진짜 많이 쓰시고 얼마 전에 취직하셨어요. 44살인데 스카우트에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사람도 내가 프리랜서로서 이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분명히 회사에 들어간 계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44살이면 이미 프리랜서 생활 어마어마하게 오래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회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는 뭐 꼭 내가 이걸 정해놓고 난 이걸로 이제 죽기 살기 해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겠어라는 건 아니에요. 꼭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않으셔도 되는데 단지 요즘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들 하거든요. 뭐 장본인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게 단순히 그리고 내 주위에도 되게 프리랜서가 많을 거고 그리고 지금 심지어 본인도 프리랜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는 거고 근데 이게 단순히 나도 이제 프리랜서야 혹은 나도 프리랜서가 돼야지라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쉽게 결정할 것들이 아니라 왜 내 영역에서 지금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프리랜서인지 아닌지 또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이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땐 일을 진짜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되게 의외의 많은 디테일들을 많이 챙겨야지만 프리랜서로서 되게 롱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프리랜서라는 건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니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그렇게 경쟁적인 관계잖아요. 일본은 그 위에 총리가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프리랜서에 관련된 거. 우리나라도 아마 곧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서울시라든지 여기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관련된 조례들이 통과되고 있고 이제 슬슬 뭐 다양한 조사들이나 통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단순히 어디에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혼자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근로 환경도 구축을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는 중인 거예요. 쉽게 빨리 바뀌진 않을 텐데 점차 아마 바뀌어 나갈 거고 그래서 사업주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프리랜서가 되셔야 할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저희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조금만 아예 안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프리랜서 네트워크가 처음에 생긴 이유가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프리랜서 윌로비라고 하는 이제 공동작업 공간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공간은 프리랜서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혼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이제 왜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입주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말고 혼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만들고 구하는 것보다 좀 나눠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이제 작년부터 여러 가지를 만들고 운영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되게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해왔었어요. 한 6년, 7년 정도 뉴욕에서 살았었는데 뉴욕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대책을 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는 정말 아까 말했던 노하우만 판치는 거예요. 이런 노하우, 저런 노하우, 저런 노하우. 왜 노하우만 막 얘기를 하지?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지? 내가 뭔가를 해볼까? 근데 나는 그냥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유학생 출신인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그러면은 이 노하우라도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남기라는 포럼을 만들었었고 그 포럼에 그러면은 프리랜서들만 모으는 것보다는 뭔가 정책적이거나 뭔가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한번 들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어쩌다가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이제 초대를 해서 거기다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얘기 나온 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프리랜서들과 관련된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게 통과된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으로 통과된 게 뉴욕에서 그 뉴욕 주에서 프리랜서 이즌 프리 액트라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이제 조례가 하나 통과가 됐어요. 그 전 세계 첫 프리랜서와 관련된 조례예요. 뭐냐면은 내가 일을 하다가 돈을 떼먹어요. 근데 이 일이 조건이 있어요. 한 2, 3개월짜리 프로젝트고 60만 원인가 90만 원 이상인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 돈 떼먹었어요. 그러면은 고소를 할 수 있고 시 쪽에서 벌금을 때릴 수 있어요. 벌금이 2, 3천만 원씩 돼요. 근데 그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조례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야 우리가 뉴욕에 뒤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조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처음엔 거절을 했어요. 시랑 일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근데 내가 그 다음 포럼을 준비하던 중에 그 다음 포럼은 처음에는 시장님 데려놓고 앉아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은 좀 더 실질적인 자리를 갖고 싶었어요. 변호사분들, 세무사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팁을 알려주는 걸 갖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약간 이 다음에 3회차는 뭐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3회차도 똑같은 걸 해야 되나?
내가 그냥 똑같이 그냥 앉아놓고 서로 성토대회만 하고 노하우만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나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시장님한테 가서 그러면은 제가 혼자서 안 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 대 단체로 일을 하면은 괜찮을까요? 라고 하더니 시장님이 그러래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프리랜서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정부들에서는 어떤 뭐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무도 우리나라에 프리랜서가 몇 명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큰 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공론화가 됐을 때 이쪽 저쪽에서 막 조사를 시작하라 하고 숫자를 세고 분석을 했을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괜찮은 프리랜서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단체로서도 사실은 활동을 진짜 많이 하지만 앞으로는 저는 저희 단체가 이런 거 관련된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할 생각은 절대 없고 저도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법인, 재단법인이나 다른 여러 뭐 정부들이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협력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담이나 요청이 오면 도와주고 연결해주고 이런 일들을 되게 앞으로도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프리랜서 네트워크나 혹은 아니면 저 관련된 것들을 뭐 팔로우업 하시면서 같이 얘기를 앞으로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저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프리랜서가 되는 거는 그리고 프리랜서로 지금 현재로 일을 하는 거는 현재 현행법상 자꾸 법 얘기를 하는데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준비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뭔가 그럴 게 되게 많아요. 마음가짐도 그렇고. 또 조금 불행한 거긴 한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프리랜서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제 친구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세금 때려 맞으면 나중에 몰라 그러고 내고 그리고 또 열심히 밖에 나가서 미친 듯이 일 구해가지고 잡아오고 그래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사실은 프리랜서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잘 뭐 어떤 해를 안 받으면서 이제 위험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같이 이제 프리랜서로서 혹은 프리랜서 될 사람들로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민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저희한테 얘기도 해주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랜서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로 통일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정부들한테도 더 많은 케이스를 던져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던져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모아서 데이터화해서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이번 몇 달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프리랜서 관련된 첫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이제 실속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프리랜서들한테 이만큼 귀 기울이고 관련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어나운스먼트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리랜서들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 프리랜서 네트워크의 정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